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증시전략센터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한 코너인데요.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줄지 박미라 아나운서를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코너는요, 딱 고정되는 코너가 아닙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새롭게 아이디어를 짜서 만드는 코너이니만큼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거 꼭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좋은 투자 팁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정부는 기계 고장으로 추락하는 전투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전투기 100시간 운행을 마칠 때마다 점검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점검 빈도를 높임과 동시에 하지만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한 이 비행기 추락률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점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추락률이 낮아져야 하는데 말이죠. 혹시 그 이유 알고 계신가요? 네, 점검할 때마다 생기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한 고장날 확률보다 더 높았던 거죠. 네, 바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조바심을 냅니다. 주가가 조금 오르면 그나마 오른 수익이 더 떨어지진 않을까, 그리고 손실이 더 커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자주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단기 매매는 1억 원으로 1년간 매매를 할 경우 매매 빈도에 따라서 비용의 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HTS를 통해서 매매를 할 경우 0.5%의 수수료가 기본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단기 매매를 하시는 시청자분들 볼륨을 높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억 원으로 1년에 1회에 매매를 할 경우 수수료는 50만 원이 되고, 만약 1년 동안 매일 장이 열릴 때마다 1회씩 매매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는 무려 1억 2천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수익률을 높이려면 단기 매매를 줄이고 장기 보유한다는 게 좋다는 사실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투자 정석은 역시 장기 매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 끝나고 나서 HTS를 켜고 나의 매매 횟수는 몇 번이었는지, 또 수수료는 얼마였는지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투자 정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매매를 하면서 수수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1년에 몇 번이나 도대체 매매를 하는 건지 뒤로 새는 돈을 좀 줄여봐야 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또 잦은 매매는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의 먼슬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배찬수 배박사님 그리고 신기원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먼저 규칙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죠. 먼슬리 종목 배틀은 한 달 뒤에 수익을 겨루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리는 가격에 매수가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한 달 뒤 출연하시기 전날까지 종가를 기준으로 승자를 가리게 될 텐데요. 과연 오늘 두 분께서는 중장기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셨을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먼슬리 종목 배틀 종목입니다. 예, 배 박사님께서는 인탑스를 들고 나오셨고요. 심기원 연구원님 역시 코스닥 종목이죠. 포휴먼을 오늘 종목 선택하셨습니다. 매수가 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 박사님의 인탑스부터 흐름 살펴보죠. 오늘 인탑스가 역시 어제보다는 강보합권에서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21,1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격으로 매수가를 결정하겠고요. 자, 심기원 연구원님의 포휴먼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포휴먼은 오늘장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9,49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매수를 결정하겠습니다. 배 박사님, 예. 인탑스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갤럭시 탭 수혜주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인탑스 쪽도 이제 휴대폰 쪽에 관련이 많은 그런 기업체입니다. 그 삼성전자 휴대폰 케이스 내지는 그 프린터 핵심 부품, 그리고 내장재 안테나 같은 경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KH 바텍과 비슷하지만은 KH 바텍 같은 경우는 노키아 쪽으로 공급을 하는 거고, 인탑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갤럭시 S 쪽으로 이제 굉장히 갤럭시 S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판매 실적이 호조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3분기, 4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실적이 이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140억, 2009년에는 230억 정도 순이익을 냈고, 2010년도에는 84억이니까 2분기까지 84억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마찬가지로 50% 정도 마이너스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거래소 기업과도 맞먹을 정도로 한 6,000%가 되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아주 우량한 정도를 떠나서 상당하게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해도 될 정도로 유보율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오늘 오히려 이제 많이 안 오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이상도 안 오른 종목이 이 두 종목인데 특히 인탑스 같은 경우는 한 달 뒤이기 때문에 한 달 뒤면은 충분히 한 30% 정도 수익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한 3만 원까지 목표 가격을 잡아봤는데요. 3만 원 선까지 한 달 뒤에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런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유보율도 좋은 인탑스 매수한 가격이 2만 100원이었는데요. 목표가는 3만 원 말씀하셨고 손절가는 어느 정도 라인 설정해 볼까요? 예, 차트 보면서 손절가를 잡아보면요. 예. 크게 빠지는 않을 것 같지만요. 혹시나 그 한 달 후니까, 한 달 후는 잘 모르니까 한 18,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아봤는데요. 한 10% 정도 손절을 잡아봤지만 10% 정도 하락을 하기에는 거의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오히려 상승 매기가 붙으면 크게 붙지 아래쪽으로 10%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18,000원 전에 봤고요. 상승은 2만원, 앞 고점이 21,000원 정도로 나와 있지만 21,000원은 그 단기안에 넘지 않을까 해서 3만원 정도를 잡아봤는데요. 어느 정도는 3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만 순서적으로 21,000원을 돌파하는 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한 달 정도 기간이기 때문에 목표는 3만원 정도 정해봤고요. 손절가는 18,000원을 정해봤습니다. 예, 인탑스가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가격대에서 내려가기보다는 박스권을 뚫고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겠다. 한 30%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계신데요. 목표가는 3만 원 말씀하셨습니다. 배 박사님의 인탑스 봤고요. 자, 이어서 신기현 연구원님의 포휴먼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알고 있는데요. 포휴먼, 왜 한 달 동안 수익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예, 포휴먼은 역시 탄소 배출 저감 장치 이제 업체입니다. 예. 우선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상당히 많지만은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은 역시 환경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천연가스 폭발 또한 사고 이후에 지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클린 디젤 부품 부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 부품에 대해서 이제 5조 원 정도 지원을 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 기업 또한 이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또한 이 11월에 예정된 G20 정상회담에서 가장 이제 논의가 많이 될 것이 바로 이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 국제 공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나라마다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환경 문제, 특히 이 탄소 배출권에 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제 부인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 포휴먼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2톤 이상 대형차의 이 탄소 배출 저감 장치에 대해서 기술력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았고 또한 국내에서는 이제 유일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 자동차 산업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시장에서도 이 기업은 현재 인증을 받았고 그 일본 자동차 업체인 닛산과의 제휴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향후 앞으로 도요타라든가 일본 그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도 그 상당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또한 2012년도에는 이 탄소 배출권 거래법에 따라 갖고 본격적으로 이 법안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러한 사업뿐만이 아니고 또한 이 기업은 핵융합 관련된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라든가 주최를 해갖고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주관사로서 포휴먼이 지금 하고 있고 그러한 시장이 관심을 받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 포휴먼이라는 종목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차트상으로는 조금은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 이 8월달 이후에는 이 하락 추세가 이제 멈추었고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도 지금 현재 모든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급적으로도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사업이 현실화가 되고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0,000원 이상, 15,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한 달이라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뭐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한 12,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향후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2톤 이상 이제 대형차들의 아무래도 배기가스가 상당히 심각한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거를 조금 더 규제를 하고 배기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크게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은 꼭 지켜야 한다. 손절가는 어느 정도 잡아볼까요? 네, 손절가는 한 8,000원대 정도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 예.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인다면은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다가가시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G20 정상회의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논의가 되면 주가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신기현 연구원님은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포유먼이라는 기업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을 내주신 종목 다시 한번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배 박사님의 종목 인탑스부터 보죠.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21,100원이었고요. 현재 그 가격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18,000원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신기현 연구원님의 포유먼에 대한 흐름을 보죠. 매수한 가격은 9,490원이었고요. 단기 목표가는 12,000원 주셨는데 장기로 본다면 15,000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고요. 손절가는 8,000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내주신 종목은 4주 뒤 종가까지의 흐름을 보고 또 어떤 분께서 승리를 거두셨는지 점쳐보게 될 텐데요. 함께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손절가 목표가 잘 적어두시고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문자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목 이외에도 증시와 관련된 여러 궁금증들도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LG가 들어와 있습니다. LG를 오늘도 문의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LG를 사신 분은 2996님이시고요. 84,700원, 84,700원의 비중을 80%나 가지고 계십니다. 올해 더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요.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전자 부분의 실적 우려가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배 박사님, 예. LG부터 좀 봐주세요. 예. LG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LG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 이런 LG 종목 쪽에 이제 기술주의로 이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LG 전자제품 부품 자체적으로가 이제 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30% 하락을 하고 3개월, 4개월 정도 횡보한 그런 모습일 때 이제 LG 전자를 잡았었는데요. 이와 반대로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테마로 인해서 그동안에 상승폭이 오히려 이런 LG 전자 같은 경우가 하락하는 반면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차트 모습을 보면은 6만원 선대를 7월달까지 박스권을 이루다가 지주회사들의 테마 함께 9만원 선까지 오히려 LG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을 못하는 반면에 크게 상승을 하였다가 최근 들어서 지수는 계속 오르지만은 이런 이제 지주회사의 실적과 더불어서 선별화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하나라든가 두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는 반면에 LG 같은 경우가 심하게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실적 면에서 2008년도 9년도에는 실적이 9천억 그리고 1조 5천억까지 이렇게 났던 LG가 2010년에 들어서는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이제 LG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50% 정도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주가에 반영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8만원, 9만원 선대를 뚫고 올라간 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수가 그래도 2,000포인트까지는 앞으로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물량이 벌써 80%가 들어갔다는 게 어느 면에서 이제 이 자본 분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투자 가치로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물량이 한 30% 정도면은 자신 있게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들어가고 추가로 하락한다 그러면은 한 7만 원 초반선에 한 번 더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벌써 80%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 자금 분배 실패한 수업료로 생각을 하시고 80%에서 한 40%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40%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 같은 건 한 20, 30% 정도 수익이 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빠르게 손실을 복구를 하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테마가 흔들려 버리면은 길게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이 물량을 다시 빠졌을 때 7만 원 중반 정도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달 정도 아니면 한 2주 정도는 다른 종목 기술주의로 한 40%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수익을 내신 다음에 더 추가 하락했을 때 7만 4천 원 정도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3, 4분기 때는 어차피 기술주들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동반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여기서 바로 8만 원, 9만 원 선을 뚫고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가에 다시 매수를 하시되 정리한 가격 금액을 기술주의로 이 수익을 더 보신 다음에 들어가면 아마 손실분도 만회가 된 상태에서 추가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LG 봤고요. 다음 종목은 효성입니다. 7009님께서 11만 2,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는데요. 추세가 꺾였는지 불안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효성이 신고가를 냈을 때 따라 사신 것 같은데 사자마자 주가가 밀려서 불안한 마음에 증시전략센터로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효상 흐름 어떨까요? 효성은 최근에 이제 화학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강세의 이제 불안감에 따라갔고, 이제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화학주입니다.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워낙 강세가 되면 실적이 좀 불안한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흐름에 따라갔고, 효성도 조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신고가 경신 이후 계속적으로 힘없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오늘 20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급등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21선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한 60일선까지도 계속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고, 화학주가 최근에 시장을 주도한 거는 맞지만은 향후 앞으로 화학주가 어느 정도 주도를 할지는 아직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손절 구간이 손해 구간이시긴 하지만은 이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회될 시에는 좀 과감하게 많은 손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선은 매도를 하시고 재차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싼 가격으로 저가 매수 다시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종목이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3610님께서 일진 디스플레이를 문의를 하셨는데요. 수고하신다고 문자에 남기셨고요.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매수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배 박사님 언제쯤 사볼까요? 예, 이런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가급적이면은 하루라도 빨리 매수를 하시는 게 낫고, 시간적으로도 빨리 매수하시는 게 낫고요. 기술주 위주의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에 누름목이 많은 만큼 언제 치고 올라올지 모릅니다. KH, 바텍 같은 경우가 제가, 방송을 하고 나자마자 지금 한 3% 이상 급등을 하는데요. 일진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테마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은, 바닥선이 이런 이 9만원 선과 7만원 후반선에 이런 9천원 선과 7천원 후반의 이 박스권인데요. 이 박스권의 매수를 저번 주부터 매수를 하셨으면은 수익이 벌써 한 10% 이상이 나셨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런 건 어차피 시세가 분출하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테마성이 맞기 때문에요. 충분히 앞 고점인 한 13,000원 선까지는 상승폭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시면은 수익은 한 10% 정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기술주가 테마가 붙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엔터 키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예, 일진 디스플레이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KB금융이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을 상담 요청해 보겠습니다. 사신 분은 9303이라는 휴대폰 뒷자리로 보내주셨고요. KB금융을 51,700원에 35%를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 알고 싶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는데요. KB금융이 매수한 가격 부근에서 오늘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오르는 반면에 오늘 금융주가 약간 주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은 괜찮을 거라고 하던데 금융주는 왜 이렇게 부진할까요? 예, 최근까지는 10월 달에 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 미국 시장이라든가 해외 시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유동성 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KB은행이라든가 증권, 보험 같이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 10월 달마저도 금리 인상이 불투명되면서 조금은 다른 그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융주는 조금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금융주 중에서도 이제 업계에 최고로 달리고 있는 KB금융은 현재 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뭐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조금은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금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을 한다면은 우선은 조금은 손절 라인을 한 50% 잡아보시고, 하지만 이 워낙 큰 기업이고 또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시면은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고 올라가시면 나머지 50%로 수익 실현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KB금융 봤고요. 자, 이번에는 IM이 들어와 있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은 좋은데 왜 내가 가진 종목은 매수한 가격도 안 오는 거야? 라고 고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IM 사신 분도 같은 고민하고 계십니다. 1456님께서 보내주신 IM 1,700원에 30%를 사셨어요. 한 7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갑갑하다고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손절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IT 부품업체들이 이제 조정을 보일 때 회사 내용 괜찮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는 빠지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디지털 아리아 같은 디젤 시스템 같은 그런 흐름인데요. IM 같은 경우 제가 기업 내용을 보니까 아주 괜찮습니다. 2008년도 한 70억, 2009년도 한 100억 정도 손익이 났고요. 올해도 괜찮게 손익이 났고, 회사 내용은 광 모듈이라든가 LED 업체 이런 쪽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딱 지금 매수하기엔 딱 좋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10,000원 선에 매수를 하셨고, 다행인 거는 물량이 한 30% 정도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로는 지금 가격, 그러니까 10,000원 선 이때 본전 가격을 빨리 회복을 하고 싶으시면요. 지금 가격은 7,800원 선에 다시 한번 매수를 30% 정도를 해 주시면은 분명히 이런 종목들은 9,000원 이상 수익은, 반등은 분명히 갑니다. 한 10,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지만 10,000원까지 갈 때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요. 9,000원 선까지는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한번 30% 정도를 매수를 하시고 9,000원 정도에 정리를 하셔도 본전이고요. 오히려 9,000원 선을 넘어가서 10,000원까지 넘어가서 매수 단가가 올 때는 큰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충분히 하기에 괜찮은 이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IM까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가 1,898포인트, 장중에는 1,903포인트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코스닥 역시 500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수익이 많이 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한 종목 갖고 계신 분들 걱정 많으시죠? 저희 증시전략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박사님,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대1 맞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